또 나라가 한번 또 망할 뻔한 위기가 있었죠. 저희가 한국 전쟁이라는 네네. 6.25 이제 북한의 이제 기습 공격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상황에서 굉장히 초반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승만 당시 초대 대통령이 이제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사건. 물론 이제 그 와중에 다른 도시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남아 있는 시민들이 좀 공경에 처하게 되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여전히 좀 비난받는 부분 중에 하나죠. 전시의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약간 교과서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따로 한국 전쟁에서 이승만을 이렇게 도망갔다 이런 면에서는 교과서에 따로 서술된 건 따로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전쟁의 위기에서 그 나라의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망가는 거는 역사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말고 일반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임진왜란 때 선조라든지 선조가 이렇게 도망갔다든지 경복궁 불타지 않습니까? 경복궁 불타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사료 같은 걸 많이 보게 되면 어쨌든 선조가 도망감으로써 일본이 되게 당혹스러워 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네, 이렇게 해서 전쟁의 시간을 계속 벌기도 하고 실제로 사료를 보면 선조를 찾기 위해서 2, 3일 동안 막 서울을 뒤졌다는 표현도 나오니까 진군 속도도 많이 늦췄고요. 네. 그리고 뭐 명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북경 지방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명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승종대도 피난을 가라는 말을 항상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피난을 갈 시점을 놓쳤고 그러면서 결국 명나라가 나중에 남쪽에서 많이 부활을 하려고 하지만 한번 왕이 죽게 되면 왕이 잡혔나요 그때는? 왕이 그때 실제로 자살을 하죠. 네, 이때 이자성의 농민군한테 딱 마지막에 자살을 하면서 어쨌든 명나라가 부활하기 좀 힘든 한번 기운이 꺾이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기동을 가져간 게 뭐 지금 와서 또 약간 다른 평가를 내리는 분도 좀 많이 계신 것 같긴 합니다만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죠.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양쪽 얘기를 다 해드렸는데 어쨌든 이 최고 지도자의 후방으로의 도피 상황 뭐 이런 상황과 비슷한 삼국지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좀 어떤 거 떠오르십니까? 근데 삼국지는 다 아사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피난 가서 이렇게 세력을 키우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최고 지도자가 도망가는 건 유비도 대단히 많고 유비는 거의 뭐 도망의 인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년에 이제 다 정착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랬던 거. 장판파가 일단 떠오르긴 하네요. 장판파가 떠오르죠. 10만 명의 군중을 근데 데리고 가죠. 가령 이제 뭐 이제 서울의 시민들을 데리고 다 데리고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오히려 한나라 때 이제 황제들이 계속 이렇게 이동하는 헌제가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 동탁이 죽고 난 다음에 이가 곽사가 지배한 장안을 탈출해서 낙양으로 돌아가는 상황. 낙양으로 돌아가는 상황. 그때도 약간 도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추격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헌제가 막 백파적 뭐 이런 애들한테 나무로 도장 파가지고 파가지고 찍어주고 거기장군 막 이렇게 흉노족하고도 결탁을 하거든요. 하죠. 어부라 이런 애들.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에도 그 어쨌든 도망을 결단하는 헌제의 상황. 조조가 도와주지만요. 근데 전 이거에서 약간 좀 우리나라 역사랑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 역사는 막 이렇게 왕이 도망간다고 하면 도망가서 있었을 때 그리고 광해군이 이렇게 분주해서 왔다 갔다 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이렇게 막 모여요. 왕이 오셨다면서 이렇게 모이는데 헌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가지고 근데 헌제는 막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막 동네에서 뭐 어떤 주민들이 뭐 쌀을 바쳤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죽을 끓이는데 죽이 너무 부족해서 그 헌제는 고기를 먹는데 그래도 고기 뭐 요만큼 받쳐가지고 고기를 요만큼 먹는데 밑에 애들은 딱 먹고 막 힘들어가지고 서 있지를 못해서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막 이렇게 비틀비틀했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막 헌제가 이렇게 막 도장 찍고 있으면은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신하들 모아놓고 그래도 어전 회의랍시고 회의를 열면 옆에서 백파적이 비웃고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지금 헌제가 처해 있는 상황은 진짜 난이도가 높은 상황이죠. 원소 같은 경우는 초반에 헌제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설도 있거든요. 왜냐면 하진 사후 동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동탁이 소지를 죽이고 그 사실상 자기가 안친 헌제는 정당성이 없다. 허수아비 황제다. 그러니까 이제 원소 같은 경우 아예 유를 황제로 추대를 하려는 동작도 그것도 이제 저 황제 진짜 황제가 아니라는 설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만약에 그 생각이 좀 일반적으로 퍼져 있었다면 이 헌제는 이제 황제 취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후들이 그리고 이제 도와주지 않는 상황. 이미 그때 되면 한나라로서 나라의 수명이 좀 많이 다한 거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상 동탁이 장안으로 갈 때 사실상 그 단절되는 거잖아요. 서한과 동안으로 약간 그래서 동부가 그냥 이 군웅들의 놀이터가 되고 통제하는 사람이 없는.
헌제가 동안의 마지막 왕이었으니까 이제 그걸로 아예 움직이게 되면서 사실상 거기는 인적 기반들이 사실상 사라진 것 같기도 근데 하고요. 그 낙양 싹 쓸어버렸으니까 네. 불태워버렸으니 아예 그리고 인재들이 아예 사라져 버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라가 네. 다시 되살아나려면 거기서 일단 소프트 인력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예 제거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게 네. 어떤 것 같네요. 네. 그 뭐 지금 동탁 얘기를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뭐 이게 딱 들어맞는 비유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반독탁 연합군이 이제 공격을 왔을 때 낙양을 이제 버리고 도망가는 결정을 하는 그 장면이 초토화 작전인 거잖아요. 초토화 이게 작전인 낙양을 거죠. 초토화시키고 도망가는. 초토화시키고 아예. 상호치 게임에도 항상 그 거기 키워드 가면 불이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정 다 망쳐져 전소 있고 누르고 이게 치수 네. 몇 방 막 다 네. 내정빵 이렇게 돼 내가 못 가질 땅 너한테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거가 되는 건데 그런 느낌인 거죠. 뭐 전투에서는 보면 이제 청야 전술을 보통 이런 식으로 부르는 이 기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동탁의 선택. 반도탁 연합군 그때 읽으실 때 혹시 뭐 게임을 하시거나 소설을 읽으실 때 그 좀 기억이 남아 있으세요? 그 부분? 그냥 모든 거 다 불태우고 묘를 파헤치고 모든 거 다 쓸어간 거잖아요. 이게 주민들도 막 주민들 다 100만 단위로 예, 끌고 막 끌고 갔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사령관으로서는 동탁의 판단이 아주 효과적이죠. 예. 대단히 효과적이죠. 이 연합군에게 텅 빈 그래서 낙양을 막 러시아 모스크바 다 불태우고 막 이렇게 주변 다 나폴레옹, 불태우고 나폴레옹 막 이렇게 나폴레옹 쳐들어왔어요. 끝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혹한기에 노출시키고 예. 그때 연합군이 사실상 낙양 이상 진군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동력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전투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군주들이 실제로는 많지가 많지 않았고 않았고. 그 뭐 연의에서는 조금 더 이제 좀 이해관계의 문제로 더 진군하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만 정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전투를 안 해요. 전투를 좀 많이 회피하고 그나마 전투다운 전투를 했던 게 손견과 조조 정도가 나오는 건데 그 전투에서도 이제 뭐 손견이 1승 1패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뭐 여포를 한번 잡고 화웅을 잡고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승수를 쌓아가는 거지. 조조 같은 경우에는 서영에게 참패하기도 하고 이제 밀고 밀리는 접전이거든요. 근데 다른 군주들은 그냥 동쪽에 그냥 털을 잡아놓고 그냥 이제 승전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인스타그램 치면 참여 인증하듯이 나 반동탄 18로 재우고 나 잠깐 참여했어.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삼국지 톡에서 이렇게 그렸나? 삼국지 톡 같은 데서 네, 이렇게 약간 충분히 그런, 그릴 수 네, 있는데 그런 느낌. 앞으로 삼국지 콘텐츠 새로 만든다면 네. 이 장면을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인증샷 찍고 나 인증 찍고 아 우리 동탁 잡으러 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처럼 옆에서 있어요. 조조가 막 욕하고 네. 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낙양에도 송견 혼자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송견이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었으니까 송견이 낙양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때 뭐 다들 영지를 비우고 장안까지 공격한다. 그 와중에 또 지형이 되게 험난하고 장안은 정말 수비하기 좋은 지형으로 돼 있어서 그렇죠. 상당한 규모의 원정군대를 또 꾸려야 되는데 그럼 또 자기 영지 비우고 가야 된단 가야 말이죠. 되고. 네. 네. 복잡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사실 그 수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상대를 와해시키는 와해 시켜. 한 수였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탁이 반도탁 연합군의 그런 목적을이나 네. 동기를 제대로 파악한 걸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뭐 약간 손바닥에서 네, 보고 손바닥에서 있는 보고 상황이 있었던 되는, 느낌인 네. 거죠. 네. 뭐 동탁의 한 수 위였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조랑 송경 같은 사람이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원소는 자기 맹주가 원소인데. 맹주 원소인데 자기 맹장들을 일부러 안 내보냈다고. 아 이런 거 무출 내보내지 네, 않았는데 이런 판번 있죠. 네. 화웅하고 여포 상대할 때 때도 안 스탑 내보내고. 시키고 네. 혹은 뭐 이제 내 상장 알려고 무출 중에 한 명이라도 왔더라면 왔다면 안 데리고 와. 안 데리고 왜 안 데려와 여기에 왜 안 데려와 왜 왜 안 데려와 제일 중요한 전쟁인데 제일 중요한 전쟁인데 안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중요한 전쟁이 아니었던 거죠 보니까 한 탄만 하고, 있어. 아니, 이게 그런 거죠 막 내가 얘 있었으면 말이야. 나 이거 다 잡았어, 옛날에 임마. 했으면 나 군대 있었을 때 말이야 막 이러면 너 안 끝이야 막 이런 되니까. 느낌. 안 되니까 반봉 반봉 우한국. 우한국.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목숨을 잃는. 그래서 약간 조조성교는 우리 말이 카메라 비춤 되게 열심히 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건 기회야 하면서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는 느낌처럼. 카메라 마사지 받을 때 열심히 카메라 하는 마사지 사람들 받았죠. 있죠. 예. 근데 이제 뭐 또 이게 그때 자기를 또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난세에서 또 튀고 싶은 사람들 그때 열심히 튀었던 것 네, 같습니다. 뛰었던 것 같아요. 그 또 수도를 옮기고 도망가는 상황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장판파 얘기 제가 그냥 살짝 지나가긴 했는데 네. 장판파 장면 역시 뭐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로 꼽는 분들 많으신데 지수님 어떠십니까? 장판파. 장파파는 항상 상구수 게임을 하자 보면 조운을 선택하기 되게 좋잖아요. 조운으로서 막 썰고 다니잖아요. 당기고 당기로 100만 대고 100만 대고 썰고 다니는. 거기서 봤을 때 전 유비의 선택이 되게 약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은 느낌. 명분과 신뢰. 예. 어째서 그렇습니까? 내 몸도 구했고 그리고 백성들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기가 좀 되게 좀 물론 유비가 그렇게 봉건 군주들처럼 많은 걸 가지고 있지는 네. 않았고 신야가 수도라고 하기엔 되게 애매하긴 작은 하지만 성이었죠. 작은 네. 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신의 몸을 보존하면서 피난을 하는데 그렇게 대놓고 막 도망간 게 아니지 않나요? 정사에서는 막 대놓고 도망가나요? 이렇게 빨리? 정사에서는 이제 그냥 이제 뭐
빠져야 될 타임이니까 빠지는데 네. 근데 그 정말로 그 형주에 있던 사람들이 구름처럼 그 뒤를 따랐다라는 따랐다 이런 문장이 표현을 쓰잖아요.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 묘사가 삼국지 연희 묘사가 결코 이제 뭐 부족함이 없고 네. 다만 좀 임팩트가 떨어진다면 이제 연희에서는 100만 대군이 네. 바로 뒤를 쫓아오는데 네. 진짜 100만 대 민중 10만 그리고 아. 이제 자투리 같은 유비군 몇천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조조가 그 빠른 기병대를 꾸려서 급파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5천 기병 정도가 그 뒤를 따라잡았다. 아. 유비군은 이제 사실상 이제 전투 능력이 없는 상황이고 진짜 산발적인 부대 규모로만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전면전으로 맞닥뜨릴 수 없는 규모의 병력이 5천이에요. 5,000. 조조군 5천. 아. 예, 기병대로 짜야지. 예. 오늘 환상이 깨네요. 아, 예, 그렇죠. 5천 기병한테 털린 거네요. 양양을 먹는 상황에서 이제 유비가 강릉을 먹으러 간다고 판단한 거죠. 조조군 책사들이. 그때도 실제로 그 유비군 혹은 그 여러 컨텐츠에서 강릉이 형주 제2의 도시고 거기 많은 물자가 방비돼 있으니 강릉을 먹고 조조를 이제 맞이하는 게 어떠냐, 대응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의견이 한번 나왔고, 근데 이제 과연 지금 강릉을 가면 우리가 강릉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따라잡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고, 이제 유기가 있는 강화로 갈 것인가, 강릉으로 갈 것인가 이지선다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조조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강릉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빨리 기병 급파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유비군을 쫓는 것도 하나의 미션이지만 가서 빨리 강릉의 얘들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도 이제 조조군에게 중요한 미션이었던 상황. 예, 그렇게 되는 건데 뭐 저번에 나왔던 성인님 같은 경우는 유비가 백성들을 고기방패로 고기방패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냐? 약간 사이코패스 아닌가? 뭐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좀 약간 냉소적 관점이긴 합니다만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예. 그렇죠. 근데 유비가 거기서 버텼으면 10만이 안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쨌든 가니까 같이 그냥 자원을 해서 따라온 거니까. 그렇죠. 예. 이게 너무나 이게 삼국지 창천왕로 같은 만화에서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게 상당히 저는 최고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자신의 손으로 자기가 모실 군주를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민중들의 열망인가? 이걸 노숙이 그 장면을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되게 예. 좋은 표현인데요. 예. 그러니까 정말 현대 작가만 쓸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들이 자기의 그 군주를 스스로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살던 곳을 버리고 떠나는 네. 상황이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약간 조조 포비아도 있지 않을까요? 조조는 빼놓을 수 없죠. 예. 네, 진짜 죽이고 괴롭힐 것이다. 죽이고 라는 괴롭힌 거에 대한 서주 대학살의 나비 효과를 나비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이게 여담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또 이게 약간 남과 북이 기본적으로 좀 약간 한국 전쟁 얘기입니다만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서울 시민들 중에서 피난을 꼭 가야 되나 이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게 문제가 될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당시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는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그리고 일단 정보가 우리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된 것도 아니니까 라디오 듣는 그 라디오의 정보도 완전히 신뢰할 수도 뭐 없다고 한다면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매우 힘들었던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 이분들은 조조가 온다라고 하니까 유비를 따라서.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갈량 같은 경우에도 서주에서 형주로 정착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주 대학살의 피해를 받지 않겠는가라는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러니까 이제 심정을 갖고 있죠. 그런 고향을 잃은 그 서주에서 오는 사람들이 형주에 많았다라는 전제도 한번 깔아볼 수 이렇게 있죠. 양주로 네. 갔다가 형주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전쟁이 없는 데를 찾아가다 보면 다 여기로 가요. 그래서 여기 변방 쪽 그 주들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게 다 유민들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요. 넘어가니까요. 뭐 제갈량이 대표적으로 서주 양주 찍고 형주로 옮겨 형주로 있으니까 옮기니까. 얘기 안 했겠습니까? 네. 조조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형주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 우리 서주에 있었을 때 걔가 엄청 죽였는데 또 온다고? 서주 대학살 때 대학살에서 썰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넘어가게 되는. 오히려 유비를 더 따르게 되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적벽대전에서 이제 약간 항복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게 너무 강한 보복을 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그렇죠. 이게 조조포비아가 조조에 대한 결사항전의 의지로도 발전하는데 네. 장소 같은 계열 그냥 항복하는 게 낫다. 네. 이 강동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조조의 이 공포 마케팅이 얼마나 잘 먹혔는가. 좀 그래서 장수가 손책이 막 우리 모나를 좀 키워봅시다 해서 영입한 인재가 강동의 이장인데 진짜 인재 영입 1호인가 2호인데 오더니 다른 나라한테 바로 항복하자 얘기한 게 저는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송건 입장에서 얘는 뭐하는 인간이지 그렇죠. 그렇게 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건이 나중에 장소를 엄청 꼽을 주죠. 네. 그 뭐 장소 얘기 언제가 저희가 다시 할 일이 있을 겁니다만 한 나라의 신하라고 스스로를 늘 생각했던 것 같기 때문에 애매하죠. 그래서 오나라에 결국 승상을 못하는 네. 장소 얘기였습니다. 네. 네.
그 뭐 어떻습니까? 이번 주제를 좀 정리한 차원에서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만들어진 상황, 그 상황에서 이제 속수무책으로 밀렸던 그 남한 대한민국의 이런 실정들 그런 거는 이제 삼국지를 결부지어서 생각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다 보면 저희가 얘기했던 분들 중에서도 백성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삼국지는. 예. 네. 그럼 삼국지 전혀 다른 관점 보고 전혀 다른 계시거든요. 관점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국지는 정말 거의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 거죠. 아 그래서 저희가 그 삼국지 스릴러 얘기할 때도 삼국지 시대 자체가 자체가 공포다. 완전 공포죠.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전쟁이 참 인간에게 주는 이 비인간성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시대를 산지 저희가 한 7, 8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않았죠. 아직. 예, 네. 100년도 안 됐습니다. 네. 여전히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계시고 그렇죠. 삼국지를 저희가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때는 조금 약간 그 전쟁이란 그 그림자에서 좀 벗어나서 벗어나서 약간 좀 이 거리를 뒀을 때 좀 오락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 같고 네. 이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까워질수록 그게 좀 불편한 지점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네.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고르라 그러면 안 고르면 안 되나요? 안 고르면 안 이렇게 되나요? 되는, 예. 대한민국 서진이요, 말면서 진나라 고르시는 분도 많죠. 예. 진나라요 이렇게 56국의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기다리고 거. 예.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아 돌아갈 시점 고르기 참 쉽지 않아요. 네, 그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태평성대란 무엇인가 그렇죠.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아, 네. 해보고요. 네.